기름값, 가스비 다 올랐죠? 전기요금은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을까요? 전기요금을 지금 올리지 않으면 한전은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력정책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정연재입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시면 한전의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기사들 참 많이 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한전 적자가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그리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또 전기요금까지 올리려고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전기요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세계 에너지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침체에 빠졌던 세계 경제는 최근 차츰차츰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은 이러한 수요 증가세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은 한층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예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년 전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면 유가는 1.5배, 유연탄은 무려 6배, 그리고 LNG는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렇게 상승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만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주택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일은 작년 대비 43.3%, 영국은 33.7%, 프랑스는 24.3%, 그리고 스페인은 무려 68.5% 올랐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작년에 20%의 전기요금을 올린 데 이어서 올해 다시 12.3%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하니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지만 도매 시장에서 이 전력 가격이 오른 것을 다 따라가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사업자도 도매 시장에서 전기를 사와서 이거를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도매 시장에서 오른 전기요금을 다 반영하자니 너무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클 것 같아서 각국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 사업자는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 영국, 일본, 그리고 독일, 스페인에서만 약 100개 정도의 회사가 파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조 2,5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에너지의 약 95%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에서 비켜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비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한전이 도매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도 크게 증가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휘발유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50% 이상은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겪게 되는 바로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전의 현재 재무 상황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 한 해 한전은 약 5조 8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1분기에 7조 8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해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적자 규모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계속 간다면 올해는 최소 20조, 심할 경우에는 30조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니까 한전은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약 12조 5천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발행한 회사채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더 이상 채권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대규모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도 아주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2조 원을 돌파해서 한전의 재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문제는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조, 30조 이런 금액들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전이 지불해야 되는 회사채 이자 비용은 매일 55억 원에 이르고, 또한 우리가 매일 하루에 10억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약 55년 정도 사용한 금액이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참 엄청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 전력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큰 적자가 발생하는 건 참 큰 문제인데, 전력산업 전체를 보더라도 절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정전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끊임없는 설비 투자 그리고 유지 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계속된다면, 전기를 사오는 데도 들어가는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비용 지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30조 원의 금액을 송배전망 신규 건설이나 보강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전이 이러한 투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 연료비 대비 실적 연료비의 차이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료비 변화분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분기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연간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원으로 조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한폭은 최근의 연료비 동향과 비교한다면 그 폭이 상당히 좁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주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때문에 전기요금 결정이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폭도 현실을 반영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료비 연동제와 함께 도입된 기후환경요금도 정상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투입된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깨끗한 환경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 비용을 내가 얼만큼 부담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1년 단위로 재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기후환경요금을 언제 조정할지 그리고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만 제대로 적용하더라도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료비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연료비 변화분을 모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33.8원 올라야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비용을 한꺼번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한전의 사상 첫 적자가 났을 때 정부는 약 6,68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모두 전기요금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 또다시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당시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랑은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가 동일한 비중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전기를 얼만큼 썼는지에 따라서 요금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전기 요금을 통해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전에서는 이러한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각 발전사가 유연탄을 구입할 때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둘째는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전만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 원가를 살펴보면 85% 이상이 구입 전력비나 제세 부담금 같은 한전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한전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전체적인 원가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한전은 출자 지분 매각,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각, 해외 사업 구조조정, 긴축 경영 등 총 6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구 노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원가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력산업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한전이라는 회사가 적자를 크게 겪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쓴 만큼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전기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 에너지 시장과 전력 산업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궁금하신 내용이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다음 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